네, 오늘은 오늘 처음으로 그 방탄커피랑 FMD로 혼합한 프로그램 5일차 중에서 이제 첫 번째 1일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프로방터너들의 친구 수빈킴입니다. 방송을 통해 화제가 됐고 또 최근에 번역서도 국내에 소개가 된 단식 모방 다이어트, 이른바 FMD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방탄커피를 결합을 하면은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단식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스스로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5일 동안 단식을 해봤어요.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배고픔과 싸우는 일이 없이 5일짜리 단식 프로그램을 잘 끝마쳤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전날 지난주에 원래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전날에 내일부터 단식이니까 뭐 좀 단식 시작하기 전에 술이나 좀 마실까 해가지고 집에서 보드카를 하나 땄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일단은 이번 그 주는 걸르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했냐면은 제 생각에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이랑 충분히 병행이 가능해요. 저는 아주 만족했고 다음 달에도 또 해가지고 좀 살 좀 확실하게 더 뺄 예정입니다. 그럼 제 경우에 몸무게는 막 획기적으로 줄진 않았어요. 한 2.5kg 정도 빠졌는데 그보다는 이 몸에 이렇게 군살, 체지방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 제 같이 사는 가족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킴의 가족 왕로야지입니다. 수빈킴이 단식을 하고 나서요.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제가 수빈킴을 6년째로 보는데 6년 동안 보는 동안 가장 마른 몸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식을 하다 보니까 화도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살과 함께 인성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했던 5일짜리 FMD 프로그램 내용이랑 방탄커피랑 결합시킨 혼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체험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 FMD 프로그램은 FMD 창시자인 롱고 박사가 권하는 방식이나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제 전문가가 아닌 제 나름의 판단대로 결합을 해서 만든 거라서 이걸 따라 하시기 전에 여러분도 이 스스로의 판단을 갖고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따라서 해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에 다이어트법이 이것저것 있는데 각각의 접근법이 또 서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론적인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무작정 잘 나가는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섞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MD랑 방탄커피랑은 잘 어울릴까요? 사실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롱고 박사의 책을 원서로 열심히 읽어보고 또 거기에 그런 이론적인 배경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공부를 해봤어요. FMD의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랑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거에 여기 떠들 건데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FMD랑 방탄커피랑 충분히 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FMD는 기본적으로 칼로리 공급하는 그 정도를 이 일일 기준량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칼로리 제한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식 효과를 주는 거죠. 지방 축적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을 건드리기 쉬운 그런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닌 야채나 채소 등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탄수화물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게끔 해가지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살을 빠질 수 있게 유도하는 접근법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랑 방탄커피가 결합이 가능할까에 대한 관건은 결국 방탄커피에 들어있는 MCT 오일이랑 그 다음에 기버터 등의 그런 포화지방이
이 FMD 관점에서도 양질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FMD 창시자인 롱고 박사도 MCT 오일의 효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에 대해서는 사실 롱고 박사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아요. 좀 인색한 편이죠. 하지만 과거의 그런 영양학적인 관점과는 달리 포화지방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들은 꾸준히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해요. 게다가 FMD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포화지방보다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극히 제한을 해야 된다. 요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은 그에 비해서는 좀 부차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탄커피랑 FMD랑 혼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롱고 박사 본인은 FMD를 하는 동안에 그 카페인이 있는 음료를 이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커피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디카페인 커피라든지 아니면 아예 커피를 쓰지 않은 다른 방탄음료 레시피들 그게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몇 개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보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FMD 5일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80 몇 정도? 80 몇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고 오늘 아침에 케톤진은 0.2mmol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평범한 수준의 그거였죠. 오늘 먹은 거라고는 아침에 한 오전 한 8시쯤이었던가? 그때쯤에 방탄커피를 하나 해서 마셨고 그러고는 그 견과류 작은 저 그릇 하나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를 먹었고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저는 사실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메뉴를 골랐어요. 기본적으로 FMD에서 이렇게 권하는 그 메뉴는 뭐 간단합니다. 야채랑 견과류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에서 산 그 믹스넛 견과류 세트랑 그리고 또 코스트코에서 산 그런 냉동 야채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유기농 야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배합해가지고 매일매일 다르게 배합을 해서 먹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덜 물릴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건데 그걸 좀 더 완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은 저는 요번에 실험을 첫 시범을 해보면서는 가장 단순하게 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야채 먹고 뭐 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마트나 시장 가가지고 장 봐서 야채 이렇게 준비하고 뭐 또 씻고 썰고 뭐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마 저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다이어트도 신경 쓰고 뭐 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지 마트에 가서 샐러드를 고른다 요 생각만으로도 막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난 안 할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직장인 생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메뉴를 먼저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른 게 견과류 세트랑 냉동 야채예요. 그런 점에서 코스트코 냉동 야채가 되게 편리합니다. 일단은 냉동실이 있는 곳이면 어디다든 그냥 보관하면 되니까 이거 냉동으로 해서는 한 1년 정도 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리도 단순해서 물에 데치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그냥 나는 가스불 켜는 것도 싫다 이러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전 둘 다 해봤거든요. 데치는 것보다 전자레인지로 하는 게 훨씬 좀 더 맛이 좋았어요. 오전에는 케톤 지수가 0.2mm몰이었다가 아까 6시에 재보니까 0.6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야채를 좀 해서 먹을 거예요. 브로콜리랑 뭐 그런 미니 당근들이랑 들어있는. 그래서 이따가는 그걸 데쳐가지고 올리브오일이랑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먹으면은 오늘 하루 먹는 것이 끝납니다. 특히 이제 코스트코 냉동 샐러드 이 노르망디 베지터블은 50%가 브로콜리로 돼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로콜리는 뭐 복잡 탄수화물 그 공급원으로도 되게 좋고 브로콜리 자체가 건강에 좋기도 하고 그래서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단식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는 뭐 체중계로 그냥 재면 되죠. 그건 뭐 간단한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단식이 주는 효과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혈중 케톤 농도를 같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면은 혈중 그 케톤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케톤 농도를 측정하는 데 밀리몰이라는 단위를 흔히 쓰는데, 이제 케톤 농도가 0.5mm를 넘어가면은 학술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영양학적 케토시스 상태라고 말을 해요.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0.5 정도로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기엔 좀 부족합니다. 전문가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5에서 3.0mm몰 정도까지는 돼야 여기가 이제 이 구간을 제일 이상적인 영양학적 케토시스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몸에서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태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혈중 케톤 농도를 이 정도에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탄커피랑 FMD 혼합한 프로그램의 2일차입니다. 근데 오늘은 케톤 수치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쟀을 때도 케톤이 0.7mm몰이었고, 오히려 저녁에 8시쯤에 재니까는 0.6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0. 그런 차이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어느 정도 좀 방탄커피 마시고 간헐적 단식하는데 익숙해진 경우에는 한 첫날 한 0.6이나 2 정도까지는 금방 올라가는데, 그 다음날은 하루 정도는 이렇게 약간 정체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어제까지는 그 케톤 지수가 다시 그 첫날 그 저녁 수준인 0.7, 0.6 그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내심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거기에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점심때 쟀을 때 2.2를 찍었고, 그리고 저녁에 재보니까 2.8mm몰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점심때 2.2가 나왔을 때는 제가 그게 두 번째 방탄커피 마신 지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탄커피 당연히 이제 MCT 오일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면은 이 혈중 케톤 수치가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섭취하는 걸로 들어오는 케톤은 몸 안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머무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케톤들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이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근데 저녁에 보니까 이미 지금 방탄커피를 마신 지가 그때 시점으로 해서 거의 한 7시간, 8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방탄커피 힘만 빌어서 된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보니까 도움이 되고, 또 단식을 하는 도중에 항상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수치를 상기하면서 내가 현재 이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중하게 도달한 이 이상적인 케토시스 상태를 지금 이 잠깐의 유혹으로 흔들리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이렇게 꿈과 희망을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그래야 더 꾸준히 5일 동안 이 5일의 긴 시간을 버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물론 이제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아지니까 이제 몸에서 약간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좀 그 으슬으슬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몸 이런 데서 좀 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서 계속 이제 지방을 이제 꺼내서 태우려고 해가지고 하면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제 몸에 그런 케토시스 상태가 이제 저희 그런 탄력 받아서 본격 본 궤도에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배고프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들지가 않고, 그리고 꽤 상쾌한 기분이에요. 이 몸이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상태이면은, 그러니까 초심자의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또 극심한 피로감, 되게 목마른 게 목이 되게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을 주로 겪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미 저야 방탄커피 마신 지 오래됐고 간헐적 단식도 되게 오랫동안 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초반에 흔히 맞닥뜨리는 두통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혈당이 떨어지는 데에 따르는 현기증은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쓰러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다행히. 그래서 케톤 측정을 할 때 그 혈당 측정도 같이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만약에 저혈당 상태가 심해서 막 거의 막 쓰러질 정도까지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빨리 혈당을 좀 채워줘야 되죠. 가장 좋은 거는 과일 주스예요. 과일 주스를 마시면은 금방 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저는 뭐 이 정도까지 되는 일은 다행스럽게 없었지만 아침에 특히 이제 혈당이 가장 낮은 때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거든요. 막 그때는 조금 현기증 같은 게 나면서 좀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이제 긴 단식을 하실 때는 특히 아침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은 단식 중에는 이제 과도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실신하거나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신에 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를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혈당이 낮은 편이기 쉬운 오전에 약간 좀 몸쓰는 일을 좀 했더니 그때 또 한번 좀 약간 현기증 같은 게 막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조심했죠. 롱고 박사가 특히 지적한 부분인데 샤워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특히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건 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기증 느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찬물 샤워는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이렇게 러시아의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식할 때 일부러 찬물로 이렇게 목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조차도 저도 한 3일째 넘어가니까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갑자기 뜨겁거나 차가운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조금 약간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3일차 이후부터는 그냥 최대한 미지근한 물로만 샤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탄커피랑 같이 해서 단식을 하니까 특히 초반에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복감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혈당이 낮아가지고 혈당이 낮다는 건 결국 이제 특히 뭐 뇌나 이런 데 공급된 에너지가 좀 적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케톤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케톤 에너지에 그렇게 막 적응이 잘 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방탄커피를 마셔주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더 공급이 되니까 좀 더 원활하게 오전에 그런 힘든 저에너지 상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직 단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바로 5일짜리로 들어간 거는 저는 정말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하지 않아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일단은 뭐 짧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틀 단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일까지 해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5일까지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이제 5일짜리로 넘어갔어요. 물론 제 경우는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거에 많이 익숙한 상태니까 가능했고, 정말 초심자들이라면 일단 하루 단식부터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짜리 단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24시간 동안은 최대한 뭐 기름지거나 설탕이 많거나 그런 음식들은 피하면서 보식을 좀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특히 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최악이니까 그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또 24시간의 보식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사실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뭘 먹거나 이러면은 이 5일의 고행이 다시 불거품이 되기 쉽겠죠. 그런데 제가 확실히 해보니까 이 5일 단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식욕 조절이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앞에 먹을 게 남아있는 그 꼴을 못 보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요번에는 딱 아직 음식이 남아있는데도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그런 차가운 도시남자가 됐습니다.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단식의 좋은 점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살만 빠지는 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 심지어 미용상의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몸이 단식 상태를 인지를 하면은 그때부터 일종의 몸이 이렇게 재생 모드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뭐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세포의 뭐 자기 보식, 오토파지 같은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좀 더 젊어진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 혼자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뭐 원래 피부가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5일 하고 나서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세수를 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 뺨 쪽, 이런 광대 쪽 이런 쪽의 피부에서 더 광택이 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단식을 했더니 주름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그 밖에 또 단식을 하고 나면은 각종 건강 지표들이 되게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혈압도 그렇고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당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뭐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심지어 젊어 보이기까지도 하니까 거의 뭐 일석삼조에 되게 좋은 생활 습관인 거죠. 무엇봐도 이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5일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5일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 한 달 25일 동안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달 5일씩만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누구든 그 큰 그런 체중 감량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 경험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종 이거 눌러주셔야지 건강하고 살도 빠지고 심지어 젊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